그 가운데 친여 유튜브에서 2030에 대해서 한 출연자가 몽둥이를 들어서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라고 발언해서 강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100분 토론의 진행자 출신인 정준희 교수의 발언인데, 자, 매불쇼에서 2030은 사고의 체계가 없다, 철학 가치관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탄탄하게 구성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2030을 강하게 폄훼했습니다. 그런가요? 이 교수님이신데 2030이 사고의 체계가 없다, 철학도 없고 가치관도 없다,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합법적 방식으로 몽둥이 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발언해서 강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2030 세대를 대표해서 저희 도직구쇼에도 우리 박선민 전 최고가 나와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런 발언은 좀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고, 그렇군요. 또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사실상 저 얘기는 약간 일종의 억압과도 좀 느껴지는 억압과도 좀 같다라고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일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 혹은 논의의 필요성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일배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극우화돼서 사실 그것이 어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공론장에서 다뤄서 적절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네, 지금의 어떤 이 재선거 논란, 그러니까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를 하는 것은 저는 마냥 이것을 색깔론으로 보거나 혹은 정치 집단으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저 현장에 나와 있는 청년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구호라던가 정치적인 인사들과는 또 선을 굉장히 많이 긋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한길 씨가 이제 현장에서 호응을 못 받고 오히려 약간 좀 반감을 산다라거나, 이준석 의원도 방문을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인이 혹은 정치적으로 좀 색깔이 포함된 사람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 시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항의하는 시민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절차적으로 무너진 공정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복원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2030은 다 저렇다, 다 이렇다라고 이제 색깔론적으로 구분을 하거나 낙인 찍거나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의 어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 그것도 청년들의 분노는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저 유튜브의 진행자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최욱 씨인데요. 온라인에서 일베들을 제도에서 확실히 범죄화해야 계속 놔두니 양지로 올라와 이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 온라인상에서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논란은 언급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표현이 문제인데요.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정부 장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물탱크에서 따온 그 텀블러의 이름 탱크가 5.18 민주유공자 유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이 사회적인 비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보니 청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탱크 텀블러의 이름이 탱크를 연상시킨다라는 논란이었는데, 지금 이분의 발언은 진짜 탱크예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탱크로 밀어버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거기에 나온 한 출연자는 2030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몽둥이를 들거나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마치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반응들인데, 탱크로 밀거나 몽둥이로 제압해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원래 탱크라고 하는 단어가요, 물탱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워터탱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그 텀블러도 탱크가 어떤 탱크 같이 생겼냐면 물탱크 같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탱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게 된 거는 영국군에서 전차를 개발할 때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전차 개발할 때 그때 그 비밀 명을 그 작전명을
탱크라고 붙였기 때문에 전차가 탱크가 된 거지 원래 어원은 탱크는 물탱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스타벅스 측에서는 그냥 무심하게 뭐 워터탱크가 있으니까 그냥 텀블러를 워터탱크로 하고 워터를 빼고 그냥 탱크라고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에 탱크라고 한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스타벅스에 대해서 뭐 그런 마케팅 같은 게 뭐 그 불매 운동 같은 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에 나온 저 최욱 씨의 이야기의 탱크는요. 말 그대로 전차 아니겠습니까? 물탱크로 뭐 사람들을 밀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포가 장착된 그러한 전차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을 밀어버린다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을 밀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물리력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밀어버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볼테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볼테르가 내가 당신하고 생각이 같지는 않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당신이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는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최욱 씨나 조금 전에 봤던 어떤 교수나 그런 분들은 전두환을 동경하는 게 어떤 일부 구구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심지어 전두환 씨를 동경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두환 동경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몽둥이 들고 탱크로 밀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지금 2026년 개명천지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실수로 진담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 두 분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2030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이준석 의원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 박성민 전 최고의 강한 비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준석,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표현. 대통령이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불매 및 퇴출 선동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분들의 저런 발언의 부적절성뿐 아니라 이른바 이 현 여권 내에서의 어떤 침묵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한 건데 김진욱 특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비판은 뭐 일부는 뭐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 여권에 대한 비판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네. 이 상황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저 분노한 성남 민심 그리고 저들의 주장, 그분들의 주장이 충분히 수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라.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해라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진실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걸 조사해보자라는 야권의 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또 특검 부분도 열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위원회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조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직무감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는데 그 제동을 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견제에 그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확실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서뿐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우린 하겠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범여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무관심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몽둥이로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라는 이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어준 씨는 2030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특히 20, 30대 남성들의 정치 지향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20대를 위한 정책 개발 그 고민도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자연 발생적 우경화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MB 시절 국정원 심리 전단 팀이 온라인 공장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고 그 기획의 결과물로 여러 우경화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탄생했고 거기서 전반적인 일배화가 이루어졌고 그 세대 전체를 테라포밍한 아주 범죄적 현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범죄적 온상을 철저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자기 편 안 찍었다고 이렇게 2030을 이렇게 범죄화된 무개념적인 집단으로 매도해도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테라포밍이 왜 나옵니까? 자기 편 안 찍었다고 이런 겁니다. 나. 전지효님, 2030 비하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 본질을 그냥 정치 논리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해서 분노하는 2030은 어느 꼭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원주 의원이 제대로 예. 얘기했네요. 2030 세대는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 관점 변화한다. 극우와 보수와 단정하는 건 편협한 시각이다. 그래서 2030을 저는 그의 공통적인 가치관은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런 그 분노나 뭐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는 거죠. 또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그 투표 동료 그 시위에 대한 이렇게 반응을 보면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그럼 시위장에 나오는 그 잠실 운동장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2030 청년들은 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탱크로 밀어붙여야 된다. 또 어떤 그런 그 범죄 집단화하고 뭐 이런 것은 스스로 진보 진영에서 스스로의 그 발을 오히려 묶는 그러한 행위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신속하게 모든 것이 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국무회의나 이런 것을 다 실시간 중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것이 목요일이었죠. 개표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던 건데 이 검경 합수단을 구성해서 수사라는 것이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나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늦었어요. 사실 그런 것은 사실적인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2030의 이런 이번에 또 서울에서의 표심이 2030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많이 찍었던 그 근저에는 뭐 스타벅스의 그런 사태에 대한 과도한 또 여권의 반응 뭐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었던 것처럼 같은 잣대를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죠. 스타벅스에 그렇게 여권이나 대통령이 분노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도 사실 같은 잣대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권이 상대적으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대통령의 대응도 상대적으로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030이나 합리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잣대가 다르다. 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도 대학에서 20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3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제자들, 대학생들이 40대 남녀 못지않게 생각이 깊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20대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